지금 말로는 국회의원이란 뜻이에요. 상원의원 뭐 그 정도예요. 미국으로 따지면. 그러면 대등 중에 우두머리, 즉 국회의장, 상원의장은 윗상자를 써줘요. 그럼 우리말로 뭐가 돼요? 상대등. 그래서 상대등은 귀족회의 의장이에요. 그러면 이 귀족회의 의장의 권한이 강화되면 왕권은 어떻게 되죠? 낮아져요. 반비례하니까. 상대등의 권한이 약화될수록 왕권이 어떻게 되죠? 높아져요. 그러니까 통일 전쟁과 함께 통일 후에 중대 때 왕권을 높이려면 왕의 입장에서는 화백회의의 권력을 낮추고 더불어서 그 의장인 상대등의 권력을 낮춰버려야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야죠. 명예직으로 만들어야죠. 이해 갔나요? 그러려면 자신의 권력기구가 있어야 돼요. 이 대등의 대부분의 신분은 누구예요? 진골들이거든요. 진골 귀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타 진골 세력을 누르고 왕이 된 무열왕은 그 이후에 무열왕의 직계 자손들은 다른 타 진골 귀족 세력을 등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면 골품제도상 진골 귀족 바로 밑에 계급이 누구예요? 자, 골품제도 잠깐 합니다. 신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분제도, 골품제도. 뼈골자예요. 뼈다귀에 품개가 붙었다 그런 뜻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혈연적 귀족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왕족이 있고요. 귀족이 있고요. 왕족 귀족을 하나로 봐서 지배층으로 보고 그 다음에 평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민이 있는 고대 사회에는 일반적으로 3단계 구조거든. 왕족 귀족 하나,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천민. 그런데 신라만큼은 골품제도에서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왕족이 두 개로 나뉘어져요. 성스러운 뼈다귀, 진짜 뼈다귀. 그래서 성골과 진골로. 그 다음에 그러면 성스러운 뼈다귀는 어떤 출신이냐? 혈연적으로. 아빠도 왕족, 엄마도 왕족일 때. 부모 양쪽이 왕족일 때. 그러면 족 내혼이에요? 족 외혼이에요? 왕족 친척끼리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족 내혼이에요. 아주 까다로운 선생님은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빠든 엄마든 한쪽만 왕족이고 한쪽은 왕족이 아닐 때. 왕족이 아니라 그래도 천민 이렇게는 아니겠죠. 귀족이겠죠. 좌우간 어찌되었든 간에 족내혼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은 족내혼이 끊어져요. 그건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최초의 진골이 왕을 했던 게 무열왕이라고. 진덕여왕이 마지막 성골이거든요. 그러면 선덕여왕, 진덕여왕, 여왕이 상대 끝털이 두 명이 나왔던 것은 진평왕의, 즉 선덕여왕이나 진덕여왕이 아버지가 아들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딸내미 둘만 있었어, 성골 중에. 그래서 언니가 먼저 왕이 되었다가 언니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동생이 되었다가 이건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없죠. 그래서 성골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성골이 왕이었을 때가 언제예요? 상대 때. 진골이 왕이었을 때가 언제예요? 중대 때. 하대는 당연히 진골이겠죠. 그러면 상대와 중하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바른 것을 찾아라라고 시험 문제에 내시면 뭐라고요? 성골 출신이냐 진골 출신이냐. 이해 갔어요? 삼국시대의 왕들은 성골 출신이고요. 통일신라 시대의 왕들은 진골 출신들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귀족은요. 세 등급으로 나눠. 머리에 등급이 있어. 육두품, 머리 두자예요. 오두품, 사두품까지가
귀족인데 귀족 중에도 대귀족, 중귀족, 소귀족이야. 그럼 벼슬하는 데도 차이가 있겠죠. 가장 높은 벼슬은 물론 진골이 했을 테고, 그죠? 평민은 역시 3두품, 2두품, 1두품으로 나누나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별 구분이 없었다고 그래요. 형식적으로 나누지만. 천민은 잘 알아둬요. 두품이 없어요. 그래서 신라의 골품제도 중에 두품이 없는 계급이 있다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천민은 두품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왕족 구분이 가죠. 근데 이쪽은 끊어졌어요. 삼국시대가 지나면서. 그러면 이 진골 귀족이 성골이 왕이었을 때는 화백회의를 통해서 정치를 했죠. 진골 귀족이. 그죠? 여기가 왕일 때는 여기가 화백회의를 통해서. 근데 동등한 진골 귀족 중에서 한 가문이, 진골 귀족 가문이 여러 개 있다면 김춘추 계열의 가문이 왕을 하니까 성골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너나 나나 똑같은 진골이다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은 진골이잖아. 성골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누르지 않으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죠. 이해가요? 다른 계열의 진골 가문들을 짓밟지 않으면 언제 반란이 터질지 모른다고. 성골이 아니기 때문에. 성골이 왕이었을 때하고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이해가요? 그래서 요 무열한 진골만이 왕족이 됐기 때문에 이들은 왕위를 계승하고 이 진골들은 화백회의를 장악하겠죠. 계속. 그러니까 이쪽을 세력을 낮춰야 되니까 화백회의의 상대 등의 세력을 낮출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려면 타 진골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아래 세력, 귀족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육두품 세력하고 무열한 진골하고 손을 잡겠죠. 그래서 중대 때 왕권과 손을 잡고 정치 권력을 늘려나간 세력이 육두품 세력이라는 거예요. 왕 비서실은 전부 육두품이 장악합니다. 왕의 직속기구, 웬만한 실무적인 공무원, 공직은 전부 육두품으로 임명을 해요, 왕이요. 그러니까 진골 귀족이 고위직에 있더라도 힘을 써 못 써. 중대 때는 못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속사정을 알았으니까 이 중대 때 생겨나는 집사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같죠. 여기는 화백회의는 국회와 같죠. 대통령의 권력과 국회의 권력은 비례해, 반비례해? 반비례하죠.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력과 대통령의 권력은 비례해, 반비례해? 비례하죠. 그래서 집사부의 시중의 권력을 올리면서 진골 귀족을 탄압하면서 상대 등의 권력을 낮추는 게 중대 때의 왕권 강화의 정치적인 목표였어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하대에 가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다른 진골 세력의 파워가 강해진다는 뜻이죠. 다른 계열의 진골 세력이 파워가 강해지면 너나 나나 너나 나나 너나 나나 골품은 같으니까 우리 가문이 왕하에 아니야 우리 가문이 아니야 우리 가문이 아니야 우리 가문이 지네끼리 치고받고 별 지랄을 당하겠죠. 그게 하대 때의 진골 간의 왕위 쟁탈전이에요. 왕권이 약화되면 중앙정부에서는 진골 간의 왕위 쟁탈전이 나타나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하대 때에는 이제 원상복귀 되겠죠. 집사부 시중의 권력이 다시 낮아지면서 상대 등의 권력이 다시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시중의 권한이 낮아지고 상대 등의 권한이 다시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진골 간의 중앙정부를 장악하기 위한 왕위 쟁탈전이 무지하게 벌어지는 것은 하례 때입니다.